중국의 기준금리 지금 동결했습니다. 시장에서는요, 중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갈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내려갈 거다 예상을 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중국의 경제가 진짜 어려우니까 쉽게 말하면 돈을 좀 더 풀겠다는 거, 돈을 좀 풀겠다. 예. 그래서 기준금리를 내릴 거라는 그런 예상이 시장에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중국의 기준금리 1년 만기 우대금리라고 이야기하는 LPR이 동결됐습니다. 야, 이거 동결하니까 시장의 해석은요 굉장히 구구합니다. 왜냐하면 LPR이 6개월째 동결되는 거거든요. 3.65%로. 3.65%로 동결된다는 이야기는 뭔가 시장에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변화가. 그럼 무슨 변화가 있을까? 시장은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한 말입니다. 또한 이게 LPR만 동결시킨 게 아닙니다.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라고 하는 MLF 금리도 동결시켰습니다. 이게 1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자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이기도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2.75%로 동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기준금리 역할하는 LPR도 동결이 되고요. MLF도 동결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요, 뭐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게 돈 풀지 않아도 중국 경제가 좋아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도 그렇잖아요. 지금 대기 환경이 지금 굉장히 나쁘죠. 중국의 공장이 돌아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중국의 대기 환경은 베이징 같은 경우는요, 몇 미터 앞에 안 보일 정도라면서 강한 스모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게 봄마다 찾아오는 그 대기 환경 오염은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 공장이 굉장히 잘 돌아간다는 이야기니까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거하고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죠. 게다가 말입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이후에 말입니다. 지금 중국 70개 도시의 1월 신규 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해서 0.1% 올랐습니다. 1년 만의 상승률입니다. 아주 소폭이죠. 그렇지만 신규 주택 가격이 바닥을 확인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건가요? 바닥을 확인해 또 있습니다. 지난달 1월이죠. 위안화 신규 대출이 4조 9천억 위안입니다. 우리 돈으로 924조예요. 전년 동기 대비해 보면요, 9,227억 위안이 늘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173조 원이 늘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시중에 유동성도 풍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풍부하다. 그러면 중국 경제는 유동성도 풍부하고요. 여기다 주택 신규 가격도 올라가고요. 결국 리오프닝의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중국은 결국 말입니다. 기준금리를 동결시키는, 시장은 인하한다고 했지만 인하하지 않고 동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리오프닝의 효과가 좋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미국 금리하고 너무 많이 차이 나면 안 된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상단이 4.75%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올릴 거예요. 앞으로 더 올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당장 말입니다. 3월에도 올릴 거고요. 그리고 5월에도 올릴 거고요. 6월에도 올릴 거란 이런 예상까지 나옵니다. 그런 상태에서 중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금리차가 더 커질 거고요. 금리차가 더 커지면
안 그래도 중국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는데 이거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위안화 평가 전화, 중국 돈에 대한 평가 전화에 대한 부분도 좀 우려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두 가지 전부 다를 보면 어쨌든 중국 경제의 어떤 모양새가 좋아진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실제로 말입니다. 중국 경제가 좋아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6.5% 원래 성장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골드만삭스는요. 모건 스탠리는 5.7% 성장할 거다. 심지어 비관적인 노무라까지도 5.3% 성장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복이 빠르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우리에게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수출 중국의 의존도 굉장히 높잖아요. 직접 수출만 하더라도 25% 가까이 되는 거고요. 우회 수출이 5% 되니까 한 30% 중국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경제가 돌아가고 공장이 돌아간다면 아무래도 우리에게는요. 엄청난 옛날처럼 중국이 달러밭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 경제에도 훈풍이 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중국의 기술 수준이 높아져서 예전만은 못할 거라는 것은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요. 게다가 중국도 대한민국처럼 똑같이 통제 방역을 했거든요. 그 사이에 중국 기업들의 어떤 상품의 질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도 품질 2025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품질 2025. 옛날에는 제조 2025를 내세우다가 최근에는 품질 2025. 2025년까지는 세계 1등의 품질을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니까 예전만 우리가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제도 약간의 훈풍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도 해봅니다. 시장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가만히 있는 시장은 절대 없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이고 변화합니다. 그 움직이고 변화하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중요한 요소를 잡아낼지 그 속에서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 그래야지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물론 중국의 금리 동결이 리오프닝의 효과가 엄청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아직까지 좀 이릅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1000m로 떨어져 갖고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주 단순한 하나의 단서만 있으면 그게 작든 크든 그 단서를 제가 파고드는 게 정환진 TV의 핵심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금리 동결이 의미하는 것 중국에도 의미하는 내용이 있을 거고요. 또 우리에게도 중국의 금리 동결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도 제가 분석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